네, 안녕하세요. 헬스에퍼 차인입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고요. 자, 오늘 이 벤치프레스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벤치프레스, 자, 부상의 위험도 높고, 요즘은 이제 벤치프레스에 대해서 조금, 운동을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중량을 점점 올려야 되는 시기, 그리고 올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피하게 되는 운동이기도 해요. 이유가 아무래도 부상의 위험도 높고, 그리고 이제 가슴 근육, 큰 근육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회전근에 대한 부분이, 이 작은 회전근이 여러 가지로 해서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는, 그리고 운동이 어렵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머신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런 프리웨이트 위주보다도 이제 머신 위주로 조금 안정성을 가져가면서 이제 운동을 하시는데요. 그래도 이제 프리웨이트의 운동이 가장 좋죠. 어떻게 보면은 프리웨이트 운동으로 몸을 만들고, 그리고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프리웨이트 운동을 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네, 일단은 이 벤치프레스 이제 누워서 이제 하는 건데요. 네, 전신 운동이라고도 해요. 네, 이유가 이제 다리의 힘도 주고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일단은 다리 쪽에 대한 부분은 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찍고요. 이제 상체 쪽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네, 일단은 이 잡는 그립이에요. 그립. 제가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잡을 때 이제 손바닥으로 일자로 잡는 게 아니라 이제 손목으로 걸친다라는 느낌처럼 잡아주시는데, 근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자, 손의 악력. 이 벤치프레스 미는 운동을 할 때 악력이 필요 없지 않습니다. 악력이 필요하거든요. 이 발을 잡아줘야 이 내 몸을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이 손목에 대한 그 균형이 잡힐 수가 있는 부분이죠. 네, 근데 이 부분에서 이 손을 그립을 잡을 때 손을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잡게 되면요, 손에 악력이 발생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등 운동 하실 때에도 손의 그립이 이런 형식으로 되면은 악력을 제대로 발휘하고 아니면은 제대로 그립을 잡고 운동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운동을 처음 하신 분들이나 이제 등 운동 하시는 분들, 이 전완근이 많이 저려가지고 운동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 이유가 이 그립을 손가락으로만 이렇게 일자로 해서 잡으려고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손을 보시면은 이 상태에서 손에 힘을 푸시고, 이 상태에서 손을 앞으로 했을 때, 그리고 뒤로 했을 때, 자, 앞으로 하면 손가락이 어떻게 되죠? 손가락이 이렇게 펴지죠. 네, 근데 뒤로 가면은 자연스럽게 손가락이 이렇게 말립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우리 이제 악력을 발생하는 이 근육이 이 근육의 길이보다 이제 건의 길이가 길어요. 그러므로 해서 건은 그 근육이 수축되는 거를 절제시키고 막아주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이 말해서 악력을 발생시키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근육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잡게 되면은 이제 이 건 때문에 이게 손이 풀려요. 그러면 손가락의 힘으로만 버티게 되니까 당연히 오래 잡기도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자, 악력에 대한 부분에서 손을 이 잡을 때는 항상 약간 팔꿈치 이 손바닥이 약간 구부려져 있어야 돼요. 자, 그런 부분들 잘 이해하시고요. 이 벤치프레스를 하실 때에도 그립을 잡는데 되게 또 중요한 부분이 돼요. 손으로 할 때는 이제 처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다리 운동을 할 때는 발바닥이나 이런 발가락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이제 손으로 하는 운동에서는 이제 그립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하죠. 그런 부분에서 이 미는 운동을 할 때에도 일자로 세우는 게 아니라 약간 눕혀서 그립을 잡아줘야 그립을 제대로 받쳐줄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상완골의 외회전이에요. 상완골. 상완골이 이렇게 외회전되는 부분이죠. 상완골 외회전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벤치프레스를 할 때 이 상태에서 발을 잡았어요. 근데 외회전 한다고 이 팔꿈치를 아래로 내린다고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 날개뼈의 후인하강도 신경 쓴다고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당연히 여기에서 모멘텀이 걸려서 중량을 못 치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부상의 위험도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얘를 내 젖꼭지 아래로 내려야지 하면서 이렇게 파워리프팅 식의 벤치프레스가 보통 이런 메커니즘으로 가져가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파워리프팅의 메커니즘과 이런 헬스 그리고 바디빌딩의 메커니즘은 좀 달라요. 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어, 누가 이런 소리 하고 저런 소리 하고에 대해서 어, 여러분의 몸과 그리고 여러분의 그 상황에 맞춰서 목적에 맞춰서 운동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부분에서 여기에서 발을 잡았어요. 처음에 바가 위에 있죠. 그 다음에 발을 잡았어요. 발을 잡았을 때 이 손목이 이렇게 내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오토바이 핸들을 약간 돌린다라는 느낌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완 부위가 어떻게 되죠? 약간 아래로 내려가게 되죠. 자, 이 부분에서 이렇게 오토바이를 잡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잡은 것처럼 이렇게 잡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발을 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발을 휜다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슴 근육이 이 어깨에 붙어 있거든요. 어깨에 붙어서 이렇게 그러면 가슴 근육에 자연적으로 긴장이 가져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얘를 이렇게 세워 놓잖아요.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 상완골이 바깥쪽으로 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깨에 조금 더 힘이 들어갈 느낌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내가 발을 휘겠다 해가지고 가슴 근육에 수축되는 느낌을 좀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양이 나오죠. 약간의 어정쩡하기도 하고 좀 이상한 모양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 상태에서 내릴 때 얘를 팔꿈치를 아래로 내려야지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그냥 팔꿈치를 어, 수직으로 내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 여기 팔꿈치에서 그리고 상완골에서 이미 외전의 각도와 그 상완골과 그리고 이 견갑대의 안정성을 확보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굳이 팔꿈치를 내려서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확보를 했으니까 그대로 아래로 내린다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이제 올릴 때 어떻게 가시냐 올릴 때는 내 상완골만 보시 생각하시면 돼요. 상완골만 이런 식으로 밀 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완골만 생각하셨을 때 이 상태 잡았어요. 그럼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러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밀어가는 거예요. 옆에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그냥 팔꿈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이미 어, 안정성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가슴을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팔꿈치가 아래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따라 하시거나 그렇게 됨으로 해서 잘못된 운동 메커니즘을 가져가게 되고 자극을 좀 못 찾게 되는 부분이 있죠. 네. 자,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먼저 그립은 자신의 팔꿈치 안에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양손을 펼치신 다음에 내 팔꿈치 넓이 정도 생각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대로 발을 맞추시고 자, 머리의 위치는 내 턱선에 맞춰서 조금 내가 위로 많이 올라가는 게 좋으세요. 올라가는 게 좋고, 자, 그 다음에 처음에 이 상태에서 이 손목을 약간은 세운 상태에서 잡으세요. 자, 잡은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서 바로 내가 위치할 수 있도록 위치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이 상태에서 처음에 들 때는 팔꿈치를 약간 위로 빼서 그대로 들면서 내 손목이 약간 꺾이면서 자신의 젖꼭지 그 위치에 수직으로 젖꼭지 위치에 맞춰집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자, 발을 휘겠다, 발을 안쪽으로 이렇게 휜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내려간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제 올릴 때, 뭐 가슴 근육을 아직 느끼기 힘드시면은 상완골만 생각하세요. 상완골만. 자, 상완골을 올린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시 내려갔다가 상완골을 올린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이럴 때 가슴 운동 할 때, 여러분들 이제 후인하강 많이들 강조하고 날개뼈를 그 숄더 패킹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숄더 패킹에 너무 신경 쓰시게 되면요, 이 가슴 근육의 고립이라기보다도 가슴 근육을 활용해서 운동하기 힘들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가슴 근육 운동이라기보다도 그냥 상체 운동으로 보시는 개념으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런 말 그대로 후인 하강을 신경 쓰면서 운동하신다 그러면은 중량을 치진 마세요. 중량을 치다가 다칠 위험도 있고, 그리고 가슴에 집중이 안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이 상태에서 내려갈 때 이제 가슴을 내밀면서 그대 팔꿈치를 내린다 생각한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가슴으로 민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하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네, 영상이 또 길어지니까 제가 또 다음 편에 이제 가슴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코어 부분, 네, 흉추를 잡아주는 이 말 그대로 코어를 잡아줘야겠죠. 브레싱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날개뼈하고 이제 흉추에 대한 부분에서 네, 후인 하강과 그리고 내 흉추를 어떻게 세팅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허리에 힘을 주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자세를 잡을 때 허리를 힘을 줘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영상이나 이런 거 볼 때는 분명히 허리가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리에 이 아치 모양을 만들어 놓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 기랑되는 부분, 기랑 근육이 그 광배근이기 때문에 광배근이 자연적으로 수축이 되면서 허리가 아치형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허리에 힘을 주고 운동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리 쪽으로 해서 다리를 약간 파워리프팅 형식의 다리를 밀면서 하는 그런 레그 드라이브라고 하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추후에 다시 한번 영상을 올려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